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AI 신소재 팹, 분자 프린팅, 입자 증폭기, 그리고 3D 프린터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 프린팅의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프린팅의 현주소와 미래를 이해합니다. 자, 일단 분자 프린팅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조금 가벼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자 프린팅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그 정의를 보시면 분자를 빌딩 블록으로 하고 이를 인쇄하듯이 원하는 위치에 추가하는 장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는 소년이 오줌을 넣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프로즌이라는 영화에서 엘사가 특이한 능력으로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웨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추운 곳에서는 아이들이 장난하듯이 노상방뇨를 하면 실제로 그 오줌이 얼어서 그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이 얼음으로 상변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물로 있을 수가 없고 고체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일종의 물분자 프린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분자는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에서 배웠듯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듯이 붙어있는 그런 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을 어떤 예로서 분자 프린팅을 설명하면 그럼 다른 분자에 대한 프린팅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인데 여기 뭐 새로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칵테일 바를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음을 우리 바텐더가 칼로 정성스럽게 조각을 해서 구형 모양의 얼음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서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작업은 소비자가 네모난 혹은 정육면체의 굉장히 불투명한 얼음보다는 동글동글한 얼음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조각하는 노고 없이 분자 프린팅으로 그런 똑같은 얼음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걸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분자 프린팅은 필요한 것이 호수와 노즐 그리고 냉각 장치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즐에서 물이 나올 때 바로 얼어야 되는데 만약 노즐 끝에 냉각 장치를 넣으면 노즐이 막힐 것이고 냉각을 충분히 안 하면 나온 물이 얼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아마 만들 수 없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짝 소재 과학을 적용해 보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회사에서 과냉각 냉동 장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동고에 전기장을 걸어서 전기자ring이라 하면 전압을 걸어서 전기 전압을 걸어서 물이 영하 5도가 돼도 얼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과냉각 장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즐에 전압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겉에다 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5도씨에도 물이기 때문에 노즐에서는 마이너스 5도씨의 물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과냉각된 물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흔들어주면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얼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우리 분자 프린터 바닥을 살짝 떨게 하면 그러면 노즐에서 나온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이미 시중에 있는 3D 프린터 그 모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하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구형 모양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량으로 원하는 모양의 얼음을 우리가 칵테일 바라든지 이런 데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물 분자 프린팅의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이런 재밌는 예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일단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2000년 초반에 챗 머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molecular printing, 즉 분자 프린팅이라는 제목으로 리뷰 논문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벅찰 수 있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 공정이라는 것은 소조, 조각, 그리고 혼합의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지금 붉은색 화살표에서 왼쪽으로 가는 쪽이 조각,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소조라고 생각하시고 나노 스케일의 어떤 작은 탐침을 갖고 긁듯이, 즉 비석에 우리가 비문을 새길 때 끌로 돌을 긁듯이 긁어서 우리가 어떤 소재 공정을 하면 그것은 조각. 그래서 분자 프린팅 중에서도 그것은 조각에 해당하는 분자 프린팅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만년필을 쓸 때 잉크에다 우리가 찍듯이, 그래서 펜을 찍어서 옮기듯이 하는 것이 만년필이라면, 저기서는 딥펜 리소그래피라는 것은 AFM 팁과 같이 굉장히 작은 탐침을 분자가 들어가 있는 용량에 찍어서 원하는 데다 붙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노 스케일에서 하나하나 찍었거나 하나하나 조각을 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serial printing이라고 하는데, 연속 공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또 같이 생각했던 것은 병렬 프린팅이 가능할까? 즉 하나의 탐침이 아니라 여러 탐침. 그래서 IBM에서는 밀리피드라는 기술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탐침이 한꺼번에 이러한 조각과 소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 프린팅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3D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어디 매장이나 혹은 서점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3차원 프린터, 즉 3D 프린터는 폴리머 물질을 노즐의 움직임과 분사 위치를 제어하면서 3차원 형상의 소재를 프린팅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물질을 응고를 시킴으로써 실제로 분자 프린팅과 동일하게 빌딩 블록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기에 우리가 피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제한된 수의 폴리머와 금속 프린팅 정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노즐의 디자인이 원하는 온도 범위가 워낙 작아서 그렇고 압력 범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폴리머 프린팅으로 어떤 것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면 일단 차를 우리가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차원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가 지금 시연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부품을 다 3차원 프린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큰 소재도 연속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프린팅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또한 사진을 잘 보시면 현재 3차원 프린팅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만큼 매끄러운 그런 표면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노즐이 안정적으로 정말 떨리지 않고 거기에 프린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물질이 원하는 형상대로 응고가 돼서 매끈한 표면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러한
난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렇게 표면 거칠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도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속 파우더, 즉 입자를 노즐에다가 입력을, 즉 피딩을 하면서 고온의 레이저로 순식간에 용융시켜서 액체화시키면 그 순간에 액체로 나왔던 금속이 끝에 가서 응고가 되면서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얼음 프린팅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즉 노즐에 나올 땐 액체로 나와야 되겠지만 노즐에서 가까운 부분에서는 고체로 되어야만 분자 프린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 프린팅 역시 레이저로 녹여서 액체 상태로 나와서 상온에서 응고가 되어야만 저렇게 3차원 프린팅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제한된 그런 금속 소재에 대해서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공상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제로 사실을 기반으로 또 논문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건데, 조금 더 공상과학적으로 가보면 영화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션 임파서블을 보시면 얼굴 마스크, 즉 유기체면서 유연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 전혀 그 피부와 다르지 않은 그러한 3차원 프린팅을 한 예를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가능해지면 화상을 입은 환자나 혹은 실제로 상처를 입은 환자, 큰 상처를 입은 환자를 빨리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가고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만약에 오션스 8와 같은 영화에서와 같이 금속 폴리머가 아닌 세라믹 소재를 3차원 프린팅할 수 있다면, 물론 이런 데 쓰면 안 되겠지만 원하는 보석을 원하는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에서 쓰인 소재는 아마 지르코니아로 아마 설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세라믹 소재는 워낙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노즐의 그 온도를 우리가 맞춰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녹는 점을 낮출 수 있는 나노 기술이 함께 융합되어야만 아마 세라믹 소재를 3차원으로 프린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요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 프린팅 리뷰 논문에서 한 노즐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프린팅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이것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병렬 프로세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HP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즐 하나가 아닌 다중 노즐, 즉 잉크젯 프린트처럼 만들어서 좌우 XY로 스캔하면서 3차원 구조물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린팅 기계를 또 개발했고, 실제로 시중에 지금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자 프린팅의 빌딩 블록은 무엇인가요? 1번 분자, 2번 벽돌, 3번 미세먼지, 4번 마이크론 입자. 예, 맞습니다. 1번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2번 OX 문제입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3D 프린터는 폴리머 물질을 노즐의 움직임과 분사 위치를 제어하면서 3차원 형상의 소재를 프린팅한다. 네, 맞습니다. O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